가장 위험한 투자가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진짜 이것은 주식 투자를 망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나의 최종 수익률은 2200배가 넘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그런 수익을 냈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하자.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생각,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읽은 책의 내용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0%의 수익률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들도 책에 나온 투자 방법을 따라해보시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매달 힘들게 번 소액의 자본금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불리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노동과 희생은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부자들이 추천하는 필독서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레버리지의 론 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에서 강조하는 단 하나의 비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부를 이루려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라. 저자는 책에서 230만 원을 단기간에 50억으로 불리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를 레버리지 활용이라고 강조합니다. 레버리지? 너무 위험한 것 아니야? 아니, 빚을 내서 투자하라니.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나는 망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주변 지인에게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전과 달라진 확연히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을 보곤 이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다른 사람에게도 통하는 성공 투자 전략을 BHAG, 레버리지 집중 투자법이라 명명하고 그 정초를 뜨겁게 투자하고 차갑게 승부하라 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 투자법을 실천한 저자의 후배는 저자의 투자법으로 기존의 생각이 전환되어 깨달음을 얻었다며 레버리지 투자 방법은 몇 배의 효과를 내는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제대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과 원칙, 그리고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기법 등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이런 지침들이 독자들의 투자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을 단번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지인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 책에 들이는 시간과 돈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책을 매수하시고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저자의 깊은 내공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전히 삼으실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방법으로 10억 계좌를 달성하신 후 누구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깡통. 1998년 백수인 상태에서 결혼했다. 나도 아내도 나이가 어렸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몫의 유산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책 한 권 읽지 않은 투자의 말로는 역시 깡통이었다. 2. 잡주 투자의 끝. 당시 새로운 기술, 한글과 컴퓨터 등이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름도 없는 잡주에 투자했다. 그 와중에 손절매는 칼같이 지켰다. 하지만 뇌동매매의 끝은 결국 깡통이었고 아무 기준도 지식도 없는 투자로 총 3번의 쓰라린 깡통을 차게 되었다. 이제 주식시장에 기웃거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 여러분들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깡통을 찰 확률이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영상 그리고 책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깡통 찰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좀 강력하게 투자해보는 것도 어떨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환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레버리지 투자는 당연하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계속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 3번의 실패 끝에 내가 깨달은 것.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3년 후인 2014년 어느 날, 불현듯 예전 투자에 문제점이 떠올랐다. 투자 실패의 원인은 조급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참고 팔았으면 이익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팔았던 것이다. 당시 내 수중에 비상금은 230여만 원 뿐이었다. 그 돈으로 웅진 싱크빅을 매수했다. 당시 도서 외에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웅진 북클럽이 각광을 받고 있을 때였다. 당시 이 투자로 14.8%의 수익을 거두었다. 나는 조급함을 없애고 제대로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4. 위험한 실험. 분석을 철저히 하고 확신 있는 종목에 모든 것을 걸고 베팅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리고 예전처럼 좀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있는 투자를 하기로 했다. 2015년 1,000만 원을 대출했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2,000만 원을 추가 대출했다. 이때 거둔 수익금이 4,737만 4천 원이고 수익률은 176%였다. 수익이 나면 대출은 상환했다. 자,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망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모르는 남에게 추천받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제대로 분석하고 확신 있는 종목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효율은 훨씬 좋다고 말이죠. 그는 저서에서 분산 투자는 허송세월이라고까지 말하는데요. 물론 저자의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설마 분산 투자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5. 바꿔라.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하루아침 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당신의 계좌 잔고는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무신분립이다. 자, 여러분들, 이 무신분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고요.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현재 당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찌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도 마찬가지다. 6. 눈을 가졌다면 믿어라. 3번의 실패 끝에 깨달은 것이 있다. 기업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편견과 아집이 아니면서도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시시때때로 기준과 원칙을 바꾸는 사람이면 절대 기회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나를 믿고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편견과 아집이 아니면서도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BHAG 투자법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G가 이런 원칙과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두려워 말고 한번 믿어보라. 아무리 분석하고 분석해도 돈을 잃는 것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돈을 잃는 것도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익숙치 않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방법을 반복한다면 답은 없다. 계속 실패하는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일단 눈을 딱 감고 제대로 준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잃을까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버텨보았다. 예전엔 조그마한 손실에도 손절매 했으니 이번엔 반대로 해본 것이다. 결국 수익이 났고 수익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8. 분산 투자하지 마라. 가장 위험한 투자가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진짜 이것은 주식 투자를 망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하면 개미들 대부분이 종목 분석 없이 무작정 사는 방식으로 종목을 늘리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호해주리란 막연한 믿음에 의존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이건 진짜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하는 실수이다.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20개나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지인을 보았다. 주식 투자로 수익 내길 포기한 것과 같다.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을 아는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자는 똑똑하고 투자를 잘하니까 그랬지만 나는 이런 분석과 밸류에이션이 너무 어려운걸? 이렇게 나처럼 분석과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자의 원칙을 뒤에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간결하고 복잡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BHAG 요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일단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잘 맞으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버린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제 영상 많잖아요. 계속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계속 찾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방법이 절대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어울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앞에서도 지인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줬더니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쉽게 간략하게 직장인을 비롯한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검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없어도 되는 돈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급하지 않은 돈을 없어도 되는 돈 또는 잃어도 되는 돈이라 말하며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그렇게 말해야 주식 투자에 여유가 생기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을 금액을 투자한다 해도 그 돈이 진짜 없어져도 되는 돈은 아닐 것이다.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싸움에 앞서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말 속에는 투자자의 과시욕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나는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나의 모든 돈을 영리하게 불리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문장에서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간다. 라는 이 저자의 말에서 남다른 깊이와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투자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책을 보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0.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크게. 자, 여러분들 이제 저자의 성공 비법인 BHAG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B는 크게, 빚을 내라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자, H는 위험을 즐겨라. A는 매매 방법. 그리고 G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요 종목을 보는 눈,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저자는 제대로만 투자할 수 있다면 왜 빚을 내지 않는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위험을 즐겨라 라는 말이 매우 상투적인 말일 수 있겠는데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새롭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책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매매 방법에 해당하는 이 A 부분은요,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잘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천 가능성이 높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요 G 같은 경우에도 뭔가 평범하면서도 그 안에 저자만의 그 비법, 노하우가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BHAG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도록 좀 그림과 같은 자료, 이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B, 크게 시작하라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나의 최종 수익률은 2200배가 넘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그런 수익을 냈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 전에 딱 하나만 기억하자.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생각,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지금까지 큰 회사를 키워온 기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큰 비전을 세우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이를 엄청난 결정력과 추진력으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알리바바의 마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모두
터무니없는 목표, 비전을 세상에 강요했고 무소처럼 밀어붙여 결국 이뤄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게 크게 성공하려면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은 그렇게 빚을 잘 내어 투자하면서 왜 주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관념을 깨버리고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 아는 후배 역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금기시하다가 나의 조언으로 빚을 내어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며 잘못된 투자를 할 경우 박살날 수 있지만 제대로만 투자한다면 원금보다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종목에 확신이 있다면 최고의 투자 방법인 것 같다며 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레버리지와 집중 투자를 통해 시드머니를 급격히 키웠다. 크게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는 종목일 경우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레버리지 집중 투자 방법은 투자에 어느 정도 실력, 공부, 경험이 갖춰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건, 빚을 낸다라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실력, 공부, 경험이 갖춰졌음에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너무 소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벌 때는 조금 벌고 이럴 때는 실수로 크게 잃어버리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는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자본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제 채널을 계속 시청하셨다면 그리고 책을 꾸준히 읽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식은 계속적으로 축적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를 병행하셨다면 분명 어느 정도의 감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계속 하다 보면 이 감이라는 거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뭔가 이게 되겠다, 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오셨다면 막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좀 비중을 더 실어보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투자를 해보신다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의 말이 정답은 아니라도 분명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레버리지의 저자 론 모어도 이야기를 했죠.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고 배척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 두 번째, 위험하고 짜릿하게. BHAG 투자 전략의 핵심 두 번째는 해리, 위험을 즐기는 현명한 모험자가 되라이다. 기회로 우리는 판을 바꿀 수 있다. 즉, 기회는 변화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낯설고 불확실한 것들과 조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안전지향이며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은 바로 위험성이다. 아무런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전의 기회가 아닐 확률이 높다. 위험을 동반한 기회가 진짜 기회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회피하기보다는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가? 그렇다면 위험 앞에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개미 신세를 벗어나고 싶다면 위험을 즐기며 기회라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물론 고심 없이 베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숙고할 줄 아는 현명한 모험가 타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삶은 위험을 회피하는 삶이다. 이건 진실이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삶에 안주한다면 열정이 없는 것이다. 헐리우드에서 흑인 배우로 크게 성공한 덴젤 워싱턴은 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기대지 마라. 뒤에서 잡아줄 누군가를 찾지 마라. 앞으로 넘어져라. 그렇다면 최소 너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앞으로 넘어져라 라는 말이 사실 저는 그 연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속에 와 닿았는데요. 어쩌면 덴젤 워싱턴의 말과 이 저자의 말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김준현 투자자도 한 방송에서 이런 후회를 했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투자한 게 조금 후회스럽다. 뭐하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었음에도 그때 너무 조심스럽게 투자한 게 조금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얻으려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지더라도 마구잡이로 넘어지지 말고 잘 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제대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위험하게, 최대한 위험하게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 한번 들어보시죠. 12.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세 번째, 대담하게. BHAG 투자 전략 핵심 세 번째는 대담한 매매 전략으로 승부하라이다.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또한 실적, 수급 등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추가 매수 혹은 매도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 저자는 책에서 단순하게 봐야 진짜 가치가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매매하는 방법이 매우 간결했습니다. 그의 매매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수 결정을 할 때는 이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적정 주가는 업종 PER에다가 예상 영업이익을 곱하고 발행주수로 나누면 이 적정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상 영업이익이나 업종 PER 그리고 발행주수는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금융에 여기 종목명에다가 삼성전자 치면 이렇게 삼성전자 나오거든요.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요. 기업 현황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서 쭉 아래로 내리면 여기에 보시면 Financial Summary 나오죠? 여기 연간 놓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예상치입니다. 2023년에 영업이익의 예상치, 2024년, 2025년에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주수는 여기에 나오고요. 여기. 그리고 업종 PR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은 여기 거 쓰면 되고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영업이익은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억을 곱해줘야 됩니다. 단위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1억 요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종 PER 8.96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2353원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61,000원입니다. 근데 적정 주가는 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도 이 괴리가 너무 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적정 주가 계산 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식으로 어떻게 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완벽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저자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정도라도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다시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상장 주식수와 동일업종 PER 요거를 확인을 한 후에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2022년도 영업이익보다 2023년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4에다가 4를 나눠주고요. 거기다 1억을 곱한 다음에 동일업종 PER을 곱하고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정 주가가 2,858원이 나오죠. 지금 이 종목이 2,700원이니까 지금 사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 기준으로 이 적정 주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크게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반토막, 반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주식수와 동일업종 PER 확인을 한 다음에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앞에 삼성전자도 2023년도 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로 하겠습니다. 4520 적어주시고 곱하기 8.23 나누기 상장 주식수인 4,439만 8,588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 계산기를 두들겨 줍시다. 4520 곱하기 자 1억 곱하기 8.23 나누기 44398,588 하면 자 적정주가 83,000원 정도 나오네요. 자 보시면 명확하죠? 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적정주가만 봤을 때 요 세 번째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률상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적정주가 계산 하나만 봐도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주가보다 이 현재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 투자법이 괜찮으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라고 또 저자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책을 또 보시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하면 좀 더 여러분들 디테일한 저자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입니다. 첫 번째는 매수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매도 결정. 요거는 그냥 원칙, 매뉴얼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멘텀 종목 투자 시 기술적 분석, 투자 시의 매도 전략은 장대 음봉 나올 때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가 이평선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너무 벌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정체될 때 흑산병, 고점에서 음봉이 3일 연속 발생했다. 그럼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매도하려면 여러분들 절대 변칙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내일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흑산병, 음봉 3일 발생했을 때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다음날 양봉 나와도 후회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것도 여러분들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기 투자할 때 매도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에 도달할 시, 앞에서 적정주가, 그 적정주가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 훼손 시, 자, 내가 어떤 이 기업이 이런 점에서 좋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완전히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종목 발견 시에 매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7가지 항목에서 이 지금 기업을 분석했는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7가지 기준으로 다른 종목을 분석했는데 더 좋은 겁니다. 예상 수익률도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자가 알려주는 이 세 번째 팁이 또 괜찮은데요. 고객 예탁금, 증시 자금과 신용융자 잔고 추이로 향후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고 매수와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글에다가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탈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주식, 증시자금 추이 클릭을 하시면은 요게 바로 나옵니다. 증시자금 추이 클릭을 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일간 3개월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투자자금 예탁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차트로 볼 수 있거든요. 차트로 놓으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체크를 투자 예탁금만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투자 예탁금, 현재 투자자들이 계좌에 얼마의 자금을 넣어놨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투자 예탁금이 늘어났다라는 건 앞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할 확률이 높겠다.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투자 예탁금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계좌에서 돈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됐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횡보한다고 보면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 예전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예탁금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또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도 추세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점과 저점을 계속 비교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저점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저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신용공여 잔고추이라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여기 보시면 차트 보기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대주 거래는 체크 해제하시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얼마나 지금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빚을 많이 냈다라는 건 지금 사실 예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과열 상태니까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잔고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저자가 활용을 하라고 알려준 거니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의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월가의 30년 경력 투자자, 수백만 권 팔린 베스트셀러, 주식 투자의 지혜의 저자 천장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매매 방법은 쉽고 명확하다. 책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고 깊은 매매 전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 네 번째, 괄목 상대 기업을 찾아라. 자, 여러분들 요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투자하는, 제대로 된 기업을 발굴하는 어떤 비법을 여기에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HAG 투자 전략 핵심 네 번째는 괄목 상대할 기업을 찾는 것이다. 괄목 상대란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 있는 것을 말한다. 주식 투자에 있어 큰 수익을 주는 곳이 바로 괄목 상대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면 주식 투자 성과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이런 기업들을 먼저 발견하고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이 하는 매수를 뒤늦게 따라해서는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은 턴어라운드 기업이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란 계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선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계속 주가가 하락했으니 주가가 상승할 때 에너지는 엄청나다. 그동안 별 볼 일 없던 기업들이 관심을 받게 되니 본질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자 기업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분석하면 좋은 기업을 만날 수 있다. 신규 투자 인력 채용 역시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한 명의 채용도 부담스럽다. 인력을 채용할 때 그 이상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무리해서 고용을 진행하지 않는다. 공장 증설 또는 생산 라인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확실한 주문이 없으면 중소기업에서는 절대 라인을 증설할 수 없다. 잘못 투자하면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만큼 구매자의 확실한 의사가 없을 경우 증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을 선택할 때 기존 공장 확장, 신규 공장 증설,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는 기업을 선별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자, 여러분들, 저자가 상당히 귀한 정보를 공유해 주었는데요. 턴어라운드, 그리고 신규 채용, 공장 신설, 증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왠지 저자의 비법, 비결 같은 내용을 약간 슬쩍 말해주는 그런 느낌을 책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 밖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자의 주요 종목 발굴 기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총 10가지 기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의 변화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냐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가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책이라든가 인터넷 조사 같은 걸로 산업 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쫙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산업이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산업의 변화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예를 들면 지금은 AI나 로봇이나 2차 전지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찾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하나하나 기업들마다 검색해보고 다트 공시 들어가면서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자료들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잘 정리해 놓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하나하나 자기가 좀 손수, 수작업, 노가다 해서 찾아보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저자는 그렇게 투자했을 때는 정말 레버리지를 써도 될 만큼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력 제품이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산업 내의 기업을 모두 조사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 중에서 경쟁 우위, 제품이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함께 찾는 거죠. 이렇게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을 모두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과 관련된 뉴스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에 나옵니다. 이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노가다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기업이 이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이것도 2번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주가의 대세 상승은 신기술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클수록 더 많이 상승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장 예를 들면 AI, 챗 GPT와 관련한 코난 테크놀로지, 요 기업이 아무래도 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이 10가지를 정리를 해놨지만 결국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 산업 내에서,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거는 변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주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산업 내에서 그냥 가장 괜찮고 그 가장 괜찮은 것만큼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주식을 사는 것이 이 투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또 계속 읽어봐 드릴게요. 자, 네 번째, 큰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계약. 다트 공시에 보면 어떤 계약을 맺었다, 어떤 계약을 맺었다. 뉴스도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기업 가이던스라는 거는 해당 기업에서 가이던스를 주는 겁니다. 안내를 해주는 거죠. 우리 기업은 어떤 쪽에서 우위가 있고 지금 어떤 쪽으로 신성장을 해내고 있고 그쪽에서 매출이 얼마가 발생이 예상되고 지금 이런 쪽으로 시장 규모는 어떻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내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 내부자들이 가이드를 준다는 거죠. IR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 성장성을 내다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저자는 성장 동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더 좋아질 기업에 기대감이 몰린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좋아질 거, 20년 후에 좋아질 거, 이것도 좋지만 당장 내년에 더 좋아질 기업에 이 사람들의 기대감이 몰리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겠죠. 자, 그리고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는 성장이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고요. 자, 매출 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기업. 결국 같은 말입니다. 턴어라운드, 매출 이익, 크게 성장하는 기업. 특히나 이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이 성장의 초입에 있다라는 증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턴어라운드 하면 매출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더 크게 생각했던 이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 상승한다. 이거는 저자도 강조했지만은 많은 투자대가, 특히나 가치투자 대가들 말고도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 역시 이 결국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가장 훌륭한 재료는 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성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성장성을 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치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장성은 크게 없지만 이 회사의 고유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렴한 기업을
매수해서 오래 기다리는 투자. 요게 이제 가치 투자인데 사실 트렌드가 요새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기업들조차도 이 성장성을 요새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트렌드, 이슈 속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률 그리고 뉴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자, 어떤 기업들이 지금 트렌드 속에 있느냐, 이슈 속에 있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AI, 로봇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AI가 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기업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뛰고 있는가? 그 회사의 성장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결국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의 근거를, 명확한 근거들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근거들이 일반 대중들이나 기관, 외인 투자자들이 모두 납득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생산 능력, 캐파가 충분한가 혹은 그런 캐파,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가 그런 기업이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저자가 이야기를 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함부로 이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습니다. 사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늘린다.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내년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현금이 돌아가지 않아서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생산 능력 증가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만약 중소기업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그것이 곧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자의 이야기죠. 자, 7번째는 재무가 건전한 기업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재고자산 봐야 되죠. 부채 유동비율 봐야 되죠. 이자 보상 배율을 봐야 됩니다. 자, 특히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 이자 보상 배율,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자 보상 배율을 강조했어요. 자,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채라는 게 결국에는 레버리지의 일종입니다. 똑똑한 기업들은 부채를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부채를 그렇게 일으켰다면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2배 이상 돼야지만 부채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채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보상 배율이 마이너스다, 1이다. 이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무가 건전한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고자산도 중요한데요. 재고자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재고자산이 있고요. 원자료 재고자산이 있어요. 원자료 재고자산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향후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측하고 지금 쌀 때의 원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거는 다트 공시에서 주석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자, 하지만 상품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팔리는 거죠. 제품을 만들어놨는데 경기가 나쁘다 뭐 이런 이유로 안 팔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회사의 재무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자, 8번째는 경영진의 성향과 평판이 좋은 기업입니다. 자, 요거는 역시나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뉴스, 다트 공시에 나오는 경력, 보수, 그리고 오너 리스크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필립 피셔가 강조를 했는데요. 필립 피셔가 이 1인자와 2인자의 보수 격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영진을 이렇게 뉴스에 검색을 해보면 이 경영진이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어 왔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뉴스를 봤는데 이 경영자, 이 창업주가 예전에 IMF를 겪고 뭐 그것을 이겨내고 도산 위기에 있는 것을 극복하고 예전에 어떤 기술력을 최초로 개발해서 뭐 지금까지 이르렀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아, 이 회사가 그래도 괜찮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9번째는 지배구조가 적정한 기업입니다. 자, 상속 이슈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자가 강조했고요. 적극적으로 IR, 기업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계가 마무리되고 2세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때 그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속 이슈. 상속 이슈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다트 공시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의 나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대표이사의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2세에게 물려줄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또 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째는 매출처가 다양한 기업입니다. 매출처가 아무래도 다양해야지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매출처가 만약에 한 군데밖에 없다. 근데 이 회사의 매출처가 망했다. 이 회사도 같이 망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내수 시장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매출처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투자,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정도는 정말 종목 선정할 때 이 몰빵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10가지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에 해당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시면서 종목을 고르는 안목,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오고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14. 부자의 줄에 서라. 홍콩 장강그룹 회장 리자청은 한때 세계 10대 부자 중 한 명이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그중 50센트는 리자청 주머니로 들어간다 라는 말도 있었다. 남다른 부지런함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해 부자가 된 사람이다. 샤오밍이란 남성은 30년 전부터 리자청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은퇴 나이가 된 샤오밍은 리자청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리자청은 퇴직금으로 3억 원을 건넸지만 샤오밍은 이를 한사코 사양했다. 샤오밍은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하는 전화통화를 듣고 땅이나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여 36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 퇴직금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 이 운전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듣는 귀가 있었고 이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런 사람들 곁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30년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샤오밍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부자들을 찾아간다. 사실 그러면 이 부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막 모든 것을 얘기해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의도적인 게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자를 찾아가서 물론 부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저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책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책을 쓸 때 절대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라면 부자들은 분명히 그 안에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녹여냅니다. 따라서 그 책을 보고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는 눈이 있었고 이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 책을 읽어라. 대다수 투자자는 통과 의례적으로 커다란 실패를 한다. 하지만 버핏에게는 그런 실패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실패가 버핏에게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나는 독서라고 단언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동조되며 타성해졌는다. 그에 비해 버핏은 어릴 때의 경험과 좋은 스승, 무엇보다도 독서하는 습관으로 끊임없이 타성을 깨고 있다. 이것이 그가 커다란 성공을 거두며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한다. 변신의 작가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세계관을 깨고 더 큰 세계관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단순히 돈 벌겠다고 무모하게 덤비면 처참하게 깨지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독서로 기존의 세계관을 깨며 성장해 나가야 부서지지 않고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16.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무엇보다 학습이나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배우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그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듣거나 저서 등을 찾아 읽으며 그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투자 실패자의 경우 학습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단정한다. 두 번째, 실행으로 옮기는 힘에서 큰 차이가 있다. 부의 기회를 잡는 사람은 면밀한 검토 후 실행이 재빠르다는 점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과 확연히 다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상황을 놓고 타이밍만 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때늦은 투자 참여로 막차를 타고 상투를 잡아 폭탄 돌리기에 희생양이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17.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라. 고 정주영 회장은 KBS 특강 나의 경영 철학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레버리지와 관련된 우리의 관념을 깨주었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B2, 몰빵 투자가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빚을 내고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빚을 내고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음에도 너무 안전하게만 투자하려는 사람에겐 더 큰 울림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덴젤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의 수익률을 궁금해 하십니다. 책을 읽는 것의 효용성에 대한 궁금증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투자 수익을 높이는데 실패 확률을 줄이는데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매수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종목에서 운 좋게 30%가량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멤버십 영상을 제작하면서 소개한 종목이었는데요. 매수 타점을 한 이 정도로 잡았을 겁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마크 미너비니의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을 했고 현재 기업 상황도 좋고 성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터질 때 기관 외국인이 함께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종목을 발굴했냐고요? 지금까지 읽은 책의 내용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이 종목이 대가들이 말하는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높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그대로 투자를 해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30%의 수익률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들도 책에 나온 투자 방법을 따라 해보시고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을 선정하신 뒤에 계속 투자하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과 감을 확립하셨으면 합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발굴 영상과 투자 스토리는 별도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넌 안 될 거야, 그거가 오바야, 야, 무리야 라고 해도 적어도 자기 혼자만큼은 자기를 믿어줘야지 뭐라도 바꾸고 기적이 생기고 하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 기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야.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자기라도 믿어야 가능성이 1이라도 남아있는 건데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이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줬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갔으면 합니다. 1분의 성과가 몇 년의 노력을 보상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미래의 한순간으로 보상받을 것이며 결국 꿈의 10억 계좌를 달성하고 그 이상의 투자 대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자신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은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부자의 선 채널,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